네, 오늘도 시장 함께 분석해 보면서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동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항상 리뷰를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이 상승하는 종목도 있지만 조금 조정받을 때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하는지까지 함께 네. 체크해보고 있는데 전일 들어갔던 이 카카오페이가 오늘 좀 10% 넘게 조정을 받고 있어요. 증권사들 사이에서는 너무 과열된 게 아니냐라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충분히 좀 하락했다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옵니다. 저는 6만 원 단에서는 당연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오늘 빠진 이유가 원래 사실 그것 때 빠졌던 건데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한 번 더 빠진 것 같은데 이 알리페이가 지금 카카오페이 2대 주주입니다. 근데 알리페이가 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보통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알리페이의 주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권리 주거든요. 근데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환사채를 발행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리페이가 이제 어딘가에 투자하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하는데 나중에 그 사채가 카카오페이를 이제 5만 9천 원대 가져가서 팔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를 매각을 한 건 아니지만 매각을 한 것 같은 뭐 그런 그런 게 나온 겁니다. 네.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의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2대 주주인데 그 중에 한 3%좀 넘게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를 판 겁니다. 여전히 30% 안쪽에 지분을 보유하면서 확고한 2대 주주인 것이고 그중에 조금 매도한 건데 과거에 이렇게 어떤 2대 주주나 대주주가 지분 조금 팔았을 때요. 그러고 나서 더 급등한 게 훨씬 많았거든요.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부인이 팔았는데도 거기서 3배, 4배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알리페이가 지금 이 전환사채의 행사가가 5만 9천 원대이기 때문에 네. 6만 원대에서는 여기서 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없다 봅니다. 그런 것쯤에서 오히려 매수 기회를 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가액이 5만 9천 원이라서 그런지 현재 6만 원대에서 떨어질 기미까지는 안 보이는데 오히려 네. 지금은 진짜 바닥으로 들어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빠진 이유가 그 채권자가 네. 5만 9천 원대에 사갖고 팔아버리면 오버 이슈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5만 9천 원 밑으로 내려가면 안 팔겠죠. 그런 것점에서 5만 9천 원과 6만 원 사이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관련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저희는 삼성 STS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 전일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일 주요 의원 12명을 소집한 만큼 네. 오늘 밤에는 법안이 통과될 거다라고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빠르면 오늘 밤에 통과, 늦어도 네. 며칠 안에 통과될 거로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카카오페이나 지금 삼성 SDS랑 같은 모멘텀인데 카카오페이만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지금 삼성 SDS가 잘 올라서고 있죠. 이런 관점 봤을 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 커지고 있고요. 우리가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지 이 흐름을 거슬 수는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삼성 S를 봤을 때 오히려 카카오페이는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까지 함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일 어마어마한 상승세 보여줬던 알테오젠. 네. 많은 분들이 50만 원은 언제 넘을 수 있죠?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전략 함께 세워볼까요? 그 50만 원 넘는 게 뭐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뭐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게 얼마까지 갈 것이다라는 분석을 많이 해서 이제 유튜브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쇼츠도 올려놨거든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이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특허 이중 방어가 완전히 완료가 된 거고 그동안 머크하고 다이치 생큐로 나눌 수 있는 로열티만 이제 한 2조 원 단위인데 자 가만히 있어도 받는 로열티만 2조 원 단위인데 이게 특허 때문에 안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있던 겁니다. 이거를 이중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게 생긴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조그만 의심도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50만 원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솔직히 뭐 매수하셔도 가을까지 본다고 한다면 꽤 좋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전히 편안한 입장에서 홀딩 의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토오잔 여전히 홀딩해야 한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섹터 또 시장에 어떤 이슈 봐야 되는지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네.
네, 오늘은 간밤 미증시의 이슈, 또 금리나 모멘텀에 주목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간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네.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엊그제 발표됐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금리나 모멘텀이 살짝 밀려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 예상보다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늦춰지진 않겠지만은 9월 달에 금리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였는데 어제 발표된 PPI, 이 그쵸.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그걸 금리 인하를 9월 달 금리 인하 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데이터 나온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상치가 하회하면서 나와줬고요. 여기다가 지금 6월 달에 산업 생산까지 보게 되면은 산업 생산이 0.3% 증가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사실 생산에 있어서 우려감이 있는 건데요. 지금 생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이 산업 생산이 0.3%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이 0.1이었는데 실제로 0.3이 나왔으니까는 이 생산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자, 물가는 둔화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관세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잘 되고 있어. 네. 이 얘기는 금리 인하 해야 돼.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이 항상 데이터 보고 판단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슈가 나온 게 그쵸. 어제 저희가 이야기했던 비트코인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11명의 의원이 소집했는데 그 안에서 이런 소식이 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하자라고 이제 공화당 의원한테 얘기했더니 네. 공화당 의원들도 뭐 찬성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장중에 이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왔던 건데 사실 그 대통령한테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네. 다만 근데 이러한 이슈 이미 차기 임명자를 이제 임명을 해 놓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파월이 이제 뭐 다 끝났다 이런 이미지가 되게 되면은 파월이 금리 인하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영향이 없어질 것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차기 임명자에 대한 어떤 발언이 더 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소문은 뭐냐면 지금 연준의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네. 이걸 갖고 지금 이제 어떤 파월 연준 의장을 걸고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뭐 파월이 그만둔다고 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오면서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파월 연준 의장은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는 바이오. 네. 결국 금리가 인하됐을 때 이 조달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 조달 금리에 가장 민감한 것이 바이오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밤에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 지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소비 지표들 보게 되면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고 있고 네. 그게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통해서도 결과론적으로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이틀 하던 거를 4일 했기 때문에 매출은 많이 나왔지만은 소비자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보면서도 사실 어떤 그 소비도나 좀 가격에 민감한 그런 것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경한 발언들, 뭐 파월의 해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파월 내부에서도 이제 좀 분열되고 있고 네. 이 금리 인하론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이 금리 인하인 바이오고 실제로 어제까지 올라가던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아마 당분간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온다면은 아마 또 바이오 쪽에 힘을 받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바이오가 강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좀 주춤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강한 것은 바이오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를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에서 또 매출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래요. 네, 또 간밤에 재료가 나온 그런 기업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간밤 재료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시장은 제약바이오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네.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 바로 유한양행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실적 발표를 통해 해당 내용들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일단 이 블록버스터급 신약 매출 이번 연도에 일단 1조 원 예상이 되는데 네. 어제 나온 존슨앤존슨의 실적을 보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라자 이걸 이제 유한양에 개발해서 그렇죠. 존슨앤존슨 자회사인 얀센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이게 1조 4천 주고 이제 받고 기술 이전한 건데 일단 세계 최대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결과인 것이고 국내 이제 항암제 분야에서는 미국 이 제약사의 기술을 이전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 돈을 받게 된 그런 케이스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상업화가 됐으면 판매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잘 팔리냐 안 팔리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에서 시장을 1등 하던 게 이 타그리스라는 신약 그 약입니다. 그 타그리스라는 신약이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에서 약 10조 원, 그러니까 24년도 매출 기준으로 10조 원 정도 나오면서 압도적 1등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타그리소 전에 나왔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는 원래 그 임상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전체 생존 기간이 그러니까 타그리소가 그 전의 약보다도 그 전체 생존 기간이 6개월 더 많이 나오면서 3년 만에 시장 장악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타그리소보다도 지금 넥라자와 리브린타의 병행 요법이 12개월이 많아요. 그러니까 타그리소는 6개월 많아서 그 시장을 장악했는데 네. 지금 넥라자와 리브리반테 병행 요법은 타그리소보다 12개월 더 긴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시장의 선택을 받겠네요. 월등히 앞선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고 그 데이터로 상용화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타그리소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시장 10조인데 그 10조 시장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뭐 팔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뭐 시간이 지나야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어제 매출로 확인한 겁니다. 일단 1분기만 하더라도 지금 그 병용요법에 매출이 2천억 나왔던 건데 2분기 매출이 어제 나왔거든요. 2,500억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30% 이상이 증가한 거고 YOY 전년 대비해서는 159%.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넘게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타그리스보다 데이터가 좋다 보니까는 여길 장악할 것이다라고 했던 건데 이게 실제 판매가 되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 상반기를 봤을 때 4,500억 정도 판매가 됐으니까는 이번 연도 예상한다면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1조 원 나올 것이고 그럼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지금 타그리스가 10조 원 팔리고 있으니까는 그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일단은 항암제 시장은 약효가 뭐 조금 좋고 나쁘다고 해서 어떤 시장을 양분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좋은 쪽이 그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모두 다 가져가는군요. 네. 타그리스도 이제 그 전에 그 시장을 독점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렉라자하고 리브리반테 병용요법이 10조 원대 시장 가져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걸 지금 숫자로 증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보고 가자라는 겁니다. 특히나 SC로 바뀌었을 때는 지금 뭐 4시간 맞는 이 그 항암제를 5분 만에 맞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한양행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무거운 종목이 사실 오늘 장중에 굉장히 크게 급등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는 걱정도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차트 좀 길게 보시면 길게 볼까요? 일단 신약 허가 나오고 실제로 1분기 매출이 나왔을 때 1분기 매출 2천억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조 원대에서 2천억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실망했다 보니까는 쭈르 흘러내렸던 건데 네. 자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그러니까 QOQ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매출이 확인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분기 매출만 확인한다 하더라도 정고점도 넘어갈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금리나 시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주가의 속도는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정고점대인 16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 10만 원 가격 전략 함께 세워주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이후 무료 방송을 4시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네,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데 바이오 기업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기업들 어떤 기업을 사야 또 크게 수익날 수 있는지 제가 이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쉽게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유한양행이었고요.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최현덕 매니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